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류 2급 2024년 7월의 시험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요번에 5월달에 시험본 문제 지금 풀면서 7월의 시험본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는데요. 공지사항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PC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7월 11일 정도에 ERP 부분에 추가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다 요약 정리를 해놨는데, 이 추가된 내용은요 9월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11월 시험부터는 추가 반영해서 ERP 문제 반영이 될 것 같으니까요, 11월 시험까지 공부 예상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2급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만 나와도 5점이니까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네요.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맞고요.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ERP 시스템 구축 후에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좀 잘못됐죠. 왜냐하면 구축 후에는 IT 업체로부터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를 계속 받아야 되겠죠.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3번이 잘못됐다. 4번은 그렇죠. 우리 기술력 부족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나왔던 문제. 자, 2번 문제. 기능적 특징 중에 오픈 멀티벤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ERP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쵸? 예, 맞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RP는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죠.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ERP는 어떤 운영체제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 그쵸? 멀티벤더니까요. ERP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멀티벤더니까요. 자, 기능적 특징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3번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정사가 나오면 답이다 라고 했었죠. 1번 문제 읽으니까 구조화된 데이터만 아니라 있죠.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번 잘못됐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ERP 시스템이 SCM 기능과 연계함으로써 얻는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공급 사슬에서 가시성 확보로 공급 및 수요 변화에 신속한 대응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투명성을 통해 재고 수준의 감소 및 재고 회전율 증가 달성할 수 있겠네요. 공급 사슬에 대한 계획, 조달, 제조, 배송 활동, 통합 프로세스 지원합니다. 하지만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건 CR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4번. 자, 4번 문제까지가 ERP죠. 5번 문제부터 물류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기업 외부 환경과 기업 내부 생산 자원을 연계시켜주면서 경영 계획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요 예측 다음에 판매 예측으로 들어가니까요. 판매 예측하면서는 판매 예측에서는 우리 회사 내부의 생산 자원과의 활용 관계를 보여주죠.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막중한 재고 부담을 안게 된다. 맞습니다.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큰 경우에는 재고 부족이 일어난다. 그쵸? 왜냐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예측은 100개로 했는데 사고 싶은 사람 15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수요 예측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에 있는 수요에 대해서만 예측하는 것으로 아니죠. 뭐뭐만 아니라 했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우리가 유효 수요라 했죠. 수요는 유효 플러스 현재는 구매력이 없지만 나중에 차후에 구매할 수 있는 잠재 수요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수요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서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에 대해서만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답은 4번. 6번 문제. 수요 예측 방법은 정성과 정량이 있습니다. 정성으로만 나누어진 것은 정성은 시장조사법, 패널동의법, 중역평가법, 판매원 의견법, 수명주기 유추법, 델파이법이 있습니다. 얘 말고 정량적인 방법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계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인과학 모형, 회계분석, 아리마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 뭡니까? 그렇지, 2번입니다. 1번은 지수평활법 때문에 안 되고 3번도, 그 다음에 3번은 뭐 다 정량이네요. 이렇게 해서 2번만 해당이 된다. 7번 문제, 매출액 증가율표를 이용하여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표 매출액 그 지표를 보시면 생산성 지표 화랑시에 전년 대비 자사 시장 점유율 증가율, 시장 점유율은 여기서 그 시장 점유율을 이용할 때 목표 매출액 설정 시 필요한 요소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그러면 금년도 자사 매출액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적은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전년 대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영업사원의 1인당 평균 목표 매출액, 얘도 필요하죠. 얘도 필요합니다. 제가 잘못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하여 목표 매출을 결정하고자 한다. 보기에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죠. 전년 대비 자사 매출액 증가율, 얘 필요하죠. 제가 잘못 읽었네요. 기업과 니어는 필요한 거. 그러면 영업사원 1인당 평균 목표 매출액은 어디 있을까요? 얘는 생산성 지표. 아까 제가 잘못 읽었죠? 한번 미리 풀어놓고 했는데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헷갈렸네요. 전년 대비 자사 시장 점유율 증가율은 얘는 뭐예요? 얘는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매출액 증가율이 아니죠. 얘는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목표액 증가율. 자, 그러면 기억, 니은만 해당되니까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매출액 증가 이용에 대한 공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표, 생산성 지표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매출액 증가율이죠. 우리가 그동안 신경 많이 안 썼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여러분, 수익성 지표 쪽에 손익분기점에 많이 신경을 썼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헷갈리는 문제라 저도 아까 헷갈렸죠.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목표 매출액은 목표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공식이 2개가 있거든요. 목표 매출액은 금년 매출 실적 곱하기 1 플러스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매출액은 금년도 실적 곱하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연평균 매출액 증가.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금년도 자사 매출 실적이 여기 있는 거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준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얘를 공식을 풀어서 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 공부 범위에 넣지 않아도 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그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및 고객별로 판매를 할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거래처 및 고객별로 할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판매 수주 실적 중요합니다. 거래처 및 고객이니까요. 또 목표 수주 점유율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객별로 과거 판매액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잠재 구매력 지수란 게 있죠. 요 잠재 구매력 지수는요, 지역 및 시장별로 할당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 및 시장별. 우리가 잠재 구매력 지수를 그래서 유통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상권이라고 부르죠. 상권.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 거기에 힘,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처 및 고객별은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뭐 과거 판매액, 수주 실적 경향, 목표 수주 점유율, 고객의 영업 전략을 고려해서 할당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제품 및 서비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지엽적이긴 한데 여기는 공부 범위에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번 가격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란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고 하는 게 가격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 변화하는가? 얘가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볼까요? 가격의 산출식은 수요 변화율을 지금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죠?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걸 볼까요? 가격의 탄력성 산출식은 수요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자, 공식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가격 탄력성은 수요 변화율 나누기 가격 변화율. 자, 이렇게 저 거꾸로 읽었었네요. 1번 맞네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2번은 절대치라는 말이 틀렸죠. 절대치라는 말이 틀렸다. 그래서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이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헷갈리게 나왔네요. 요번 차수가 좀 말이 애매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볼까요? 가격의 탄력성이란 수요량이 1% 변화했을 때 가격은 몇 % 변화하는가를 절대치로 나타낸 수치이다. 자, 지금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했을 때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섞어놨네요. 원래 절대치라는 것도 절대치로 나타내기보다는 교과서 같은 데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여기 공식에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얘가 절대치죠. 약간 애매하게 냈습니다. 헷갈리게.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의 가격 탄력성은 사치품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조금씩 바꿨네요. 3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수요는 탄력적이고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문제 약간 살짝 봤습니다. 답은 1번. 우선 저처럼 헷갈리시지 않게 적절한 또는 맞지 않은 거 체크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거래처에 대한 여신한도액을 과거 총이익의 실적 이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업과 는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여신한도액은 과거 3년간의 뭘까요? 회수 누계액이죠.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신한도액은 과거 3년간의 회수 누계액 곱하기 평균 총이익률. 그래서 회수 누계액이 되겠고요. 그러면 우선은 1번, 3번은 아니고. 자, 2번 여신한도액은 과거 3년 동안의 총 매출액 마이너스 외상매출채권 잔액, 이 값이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평균 총이익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총 매출액, 답은 4번이 됩니다. 공식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살짝 어렵게 나왔습니다. 11번 공급망 프로세스의 4가지 요소 중에 유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유연성, 여러분들 Q, C, D, F라고 말씀드렸죠. Q는 품질, 그 다음 C는 비용, 원가죠. 그 다음 D는 납기 또는 T라고 나왔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F가 유연성이죠. 얼마만큼 외부 환경이 변화되는 거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라는 걸 알겠습니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속한 제품을 배당하는 능력은 D 또는 T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보다 빠른 제품 개발 능력, 여기도 D 또는 T네요. 적은 자원으로, 얘는 뭐예요? 비용이죠. C. 그리고 효율적으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얘가 4번이 F네요. 품질이 안 나왔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재고관리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재고관리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 준비 과정에서 생산 수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 비용이다. 여러분들 생산 준비 비용은요, 생산 공정의 변경이나 기계 공구 교체에 의해 발생하는 변동비가 아니라 그렇죠, 고정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린 거야? 고정 비용인데 변동 비용이라 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주문 비용은 1의 주문량을 크게 할수록 그쵸, 체감되는 거죠. 체감되니까 감소하는 게 맞다. 부족 비용은 납기점, 판매 상실, 거래 신용하라. 왜?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요. 3번도 맞고요. 재고 유지 비용은 창고 비용이라 했죠. 손실 비용 맞습니다. 13번 ROP 물어봤네요. ROP는 공식 있습니다, 여러분. ROP는 일평균 수요량 곱하기 리드타임이죠. 우리 LT라고 표현합니다. 더하기 안전재고. 자, 뭐 얘도 안전재고도 뭐 안전계수분해 안전계수 곱하기 표준편차 나오는데 분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산해서 나오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도라면 3 곱하기 6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답은 그렇죠. 2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운송수단 물어봤습니다. 운송수단 중에 화차 나오면 기차죠. 철도입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장거리 우리 300 이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리한 거고요. 300 이상은 보통 철도입니다. 그리고 문전에서 문전까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화물자동차밖에 없다. 완결성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공로에는 철도와 화물자동차 두 개가 있는데 화물자동차가 아니니 철도가 되겠죠. 답은 1번. 15번 운송 경로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객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대요. 그렇게 물류거점을 한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고객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죠? 그렇죠. 배송이죠. 배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고객 가까이에서 물건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복수거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화주별, 권역별, 품목별로 집하해서 고객차별로 공동 운송하는 걸 우리가 복수거점이라 했죠. 그 다음에 다단계는 권역별, 품목별로 거래처 밀착형 물류거점 운영으로 거래처 물류 서비스 만족도는 향상되는 거. 뭐 단점이 있다면 물류거점 및 지역별로 운영비가 증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장 직송은 바로 제조사에서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가는 거죠. 얘도 단점이 있었죠. 뭐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물량이 한 차가 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신입사원들이 창고관리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A, D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A, D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일 물품은 동일 장소에 보관한다. 괜찮죠? 동일 물품은 동일 장소에 보관합니다. 먼저 입고된 물품은 먼저 출고한다죠. 선입 선출이 원칙인데요. 지금 얘가 잘못됐네요. B 잘못했고요. 용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높게 쌓기 원칙, 그 다음에 통로 대면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거는 B입니다. 17번 서적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생산성은 경영 다각화를 위해 야채를 판매하고자 한다. 여기서 야채에 해당하는 구매가격 유형으로 야채, 철광석, 어류, 그 다음에 꽃 등이 가장 대표적인 시중가격, 즉 시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답은 1번. 교섭이라는 거는 뭐 건축공사라든가 광고료처럼 서로 협의하에 조절할 수 있는 건 교섭가격. 협정가격은 교통비, 이발료, 목욕료, 그 판매하는 다수자가 협의해서 결정한 거고요. 계정은 자동차 업그레이드 되는 가격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18번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가산이익률 방식, 지각가치 기준, 코스트 플러스 방식, 손익분기점인데 지각가치 기준은요. 얘는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 해당됩니다. 즉 구매자가 느끼기에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항상 나왔던 문제. 자, 19번. 현금 할인 조건 표기는 무엇입니까? 가격 할인 방식 중 거래일이 10월 1일이지만 거래일자를 10월 15일로 늦춰서 기입하고 기장을 늦춰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나시나요? 어드밴스드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있죠. 10월 25일까지 현금이 지불되면 15%의 할인이 적용된다. 지금 할인율은 나온 거예요. 할인율만 나와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겁니다. 15%의 할인율로. 지금 15일부터 25일이니까 10일 동안 어드밴스드 하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맨날 문제 풀었던 우리 현금 할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미 우리 문제 풀 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왔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기장을 늦게 하는 거. 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선불기일 현금 할인 방식은 추가 할인율을 더해주는 거고 지금처럼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은 기장을 늦게 하는 거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구매 방침에 있어서 자체 생산과 구매 외주 결정 시 원가를 비교하여 결정되는 경우를 고르세요. 자, 보시면은 품질 유지가 필요한 경우. 자, 품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고유 기술을 보유해야 되겠죠. 우리가 외주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사가 고유 기술 1번, 2번은 비슷한 얘기예요. 즉 우리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사 및 타사 차이가 없어요. 그럼 외주 주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 어떻게 보면 1번, 2번, 4번이 다 같은 얘기네요. 즉 중요하고 특허가 있고 전략적 중요성을 띠고 있고 우리한테 그 기술이 유출되면 안 되는 건 다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요번에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잘못 읽었던 한 두세 문제는 문제를 한 번씩 꽈던 것 같아요. 7번 문제도 약간 헷갈리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9번 문제도 좀 헷갈리긴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헷갈리긴 했는데 지금 7번 같은 경우는 공부 범위에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같고요. 공부하신다면 이 수요의 탄력성 여기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생각 외로 점수를 맞추는 용어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2급할 때 범위에 넣으시면 양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하지만 1급 보시는 분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온 만큼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난이도가 좀 있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필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